안녕하십니까. 시골 훈장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풍성한 10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보가 뭐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시세의 시작과 끝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가격 매매는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결정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시세의 시작과 끝을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보시면은 9월 20일 선물이 351.15 여기죠. 351.15라는 고점을 찍을 때 여기가 선물이 더 상승할 수 없다. 그러한 것을 가격으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준비된 차트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의 차트는 선물 5분봉 차트입니다. 5분봉 차트가 선물의 최고가 351.1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고점이란 것을 현재 차트에서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격 매매와 차트와 다른 점입니다. 물론 차트에는 많은 지표들을 깔아놓고 이 고점이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사용해 왔듯이 과연 정답이었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지표는 다 검증이 됐고 지금까지 다 누구든지 알고 있는 그 지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굽니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들은 바로 그런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반대편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시세표를 보면서 351.15가 고점이라는 것을 가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1.15 선물이 찍을 때 콜옵션은 상승해서 각 행사가의 고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풋옵션은 고가라는 가격이 그 가치가 하락해서 저가라는 상품으로 가치가 하락된 것이죠. 이때 콜옵션이 0.96 그러니까 0.76이라는 저가에서 0.96이라는 고가를 기록할 때 풋옵션은 반대로 1.25라는 고가에서 그 가치가 하락해서 0.96을 딱 찍을 때 콜의 고가와 풋의 고가가 같다는 것은 상품이 현재 두 상품의 가치는 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0.96이란 이 풋옵션의 가치가 현재는 저가로 분류된 그 가치로 기록된 거죠. 근데 이 0.96이라는 이 가치를 콜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콜에 갖다 놓으면은 콜의 0.96이라는 고가의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0.96을 풋 옵션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알고 보면 콜의 고가 0.96을 사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0.96이라는 가치를 산다는 것은 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가의 가치가 콜에 갖다 놓으면 고가의 대우를 받으니까 0.96은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콜 옵션이 현재 0.96이라는 이 가치가 하락한다면 풋 옵션의 0.96은 같이 하락할까요? 그렇지 않죠. 콜 옵션이 상승하면은 반드시 풋 옵션은 하락하게 되어 있고 풋 옵션이 상승하면 콜 옵션이 하락하는 것이 이들의 운명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같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수 옵션인 것입니다. 그렇죠? 또 위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선물은 어떻습니까? 선물도 영원히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그죠? 매도를 치면은 매수가 있고, 그죠? 그러나 주식은 어떻습니까? 주식은 모든 참여자들이 상승이라는 길을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파생상품은 영원히 같이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편이 상승하면은 반대편의 가치는 하락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상승의 가치와 하락의 가치가 만나는 그 가격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여기도 있죠. 1.82, 1.80. 그렇죠? 그러면 풋 옵션이 1.80은 비록 콜 옵션의 가치보다도 0.02란 그 두 틱이 적지만은 현재 풋 옵션의 0.84는 콜 옵션의 0.81이란 저 가격을 돌파하고 있다라면은 이때 풋 옵션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가격 매매는 그 시장이 결정한 가격이 진입과 청산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0.96이 동일한 0.96만 보고 있는다. 풋에 진입해서 콜 옵션이 다시 0.96을 돌파하면은 풋 옵션은 자동적으로 0.96은 되니까 내가 진입한 0.96은 청산하면 되는 거죠. 다시 풋 옵션이 0.96이 올라온다는 것은 콜의 이 가치를 뚫고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내 진입 단가가 올라오면은 다시 사야 된다는 것이 그게 가격 매매의 그 기준과 원칙인 것입니다. 물론 차트를 보고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그 기준과 원칙이라는 것은 내가 산 가격이 붕괴되면 청산하고 다시 산 가격이 올라오면 진입해야 된다는 게 그게 기준과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을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바로 손절을 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얼마나 쉬우냐. 상대만 보고 있으면 되죠. 상승한 콜 옵션이 이 0.96이 다시 0.96만 올라오지 않는다면 풋 옵션은 자동적으로 상승하기에 풋 옵션에 진입을 하면은 콜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걸 보면 안 된다. 반대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상승할 수 없다는 것이죠. 풋 옵션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콜 옵션이 하락을 해줘야만이 풋 옵션은 상승하는 거니까 이들의 원리는 어린이 놀이터의 시소의 원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죠. 시소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반대편이 올라가면 반대편은 하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이 내용은 바로 시세의 시작과 시세의 시작. 지금 1.03은 콜 옵션이 시작입니다. 그죠? 시작은 왜 어디서 발생했느냐? 바로 풋 옵션이 상승한 고가와 동일한 가치에서 상승을 해서 지금 1.34라고 고점을 찍은 거죠. 즉 가격으로서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차트에도 보셨듯이 차트는 어떻습니까? 이 시점에서 지나고 나야만이 여기가 고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351.15가 찍었을 때 여기에 고점이라고 무엇으로 확인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지표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트 보시는 분들은 이 가로선을 굉장히 잘 사용하죠. 가로선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일, 전날 또 전주에 그때의 고점과의 지금의 고점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가로선을 그려보는 거죠. 자, 가로선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51.15의 가로선은 과거의 고점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 이렇게 됐다면 언제입니까? 이때가 9월 5일 날 고점에 얘가 도달했으니까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현재 351.15의 가로선은 어느 가격과 동일하게 어떻게 닿는 가격이 없다. 그렇죠? 없기 때문에 351.15는 차트상에서는 여기가 고점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정교하게
한쪽이 상승하면 한쪽이 하락해서 그 가치가 동일한 시점일 때를 고점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0.96이 현재 351.15가 선물의 고점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고 봐야 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시간이 지난다는 뭡니까? 콜옵션이 0.96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351.15가 고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0.96이 올라온다고 하면 뭡니까? 선물은 351.15라는 저 가격을 돌파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또 언제 그러면 또 선물의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바로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밑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0.79 아닙니까? 이 0.70과 풋의 0.79가 맞을 때, 동일할 때 얼마입니까? 약 한 0.74, 0.74에서 만나겠죠. 그 시점일 때가 또 선물의 여기가 고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 시점에 풋 옵션, 콜 옵션이 0.74로 만난 그 가격을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풋 옵션은 자동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은 현재 이 0.96에 대한 그 고점을 인정할 것인가는 그 반대편의 0.96이라는 이 가격을 볼 때와 차트상의 그 봉의 그 꼭지를 볼 때와 어느 것이 더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느냐, 그 고점이라는 곳을 쉽게 접근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셨다시피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지금 차트는 5분 차트인데 이 봉이 다음 봉이 여기를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얘는 여기가 고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한참 지난 후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가격 매매는 바로 그 정밀하게 바로 촘촘히 가격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가격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에 가격을 가지고 선물의 고점, 저점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보가 뭐지? 자, 그렇듯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왜 여기가 고점이고 왜 여기가 저점이라는 것을 가격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저점이 가격으로 여기가 저점이라 알 수 있다면은 다음 날은 어디를 사야 되면 다음 콜옵션을 사야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이것이 장중에 물론 우리가 진입의 기준이 있죠. 6.85는 기준이 있죠. 그거는 장중에 시작의 그 기준이고, 그 다음에 상승을 어느 쪽이 갈 수 있느냐. 잠깐 푸 쪽이 6.8을 돌파해서 올라갈 때 상승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추세를 봤을 때 푸드 옵션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면 그거는 잠깐의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저점이 확인됐을 때 다음날 얘기입니다. 다음날 푸드 옵션이 상승한다는 것은 바로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의 이 끝을 가격으로 확인한 후에는 바로 다음날은 어느 옵션을 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저점이 확인되는데 푸드 옵션이 상승한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등의 고점을 노리는 것이죠. 왜? 이미 이 저점은 확인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합니까? 여러분도 이 시세표를 각 증권사에서는 월물 시세표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월물 시세표를 보면은 실시간으로 양 옵션의 가격들이 움직이죠. 그때 한번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 선물이 고점, 저점일 때는 양 옵션의 가치가 같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일보가 뭐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고점과 저점을 확인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의 얘기는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